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여전히 급등세 나오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지금 이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저희 방송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저희 방송 이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을 해주셔서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의 든든한 지킴이시죠. 오사무엘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장이 2% 넘게 상승 마감했어요. 3대 지수 모두가. 근데 오늘 장 초반에 빨간불 켰는데 다시금 훅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전에서도 저희끼리 얄궂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시장 장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미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 증시 상승하면 우리 증시도 상승하는 것이 이제 커플링이죠. 근데 반대로 가면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럽니다. 일단 방향성에 있어서 확실하게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주가 지수가 우리 증시가 3,300 부근부터 하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온통 뉴스, 이제 증권 관련된 뉴스, 금융 관련된 뉴스가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도배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방송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전문가들조차 현재 그 부정적인 뉴스를 되짚어보고 얘기하는 것이 그 편승하는 것으로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계속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희망의 기회를 찾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이제 지속되어 있지만 3,300이 고점이었을 때 그때 만약에 이렇게 하락에 대한 전망을 얘기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때는 다 더 상승한다, 더 상승한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분위기가 하락으로 쏠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상승의 전망을 보고 어디서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것을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미 증시부터 좀 살펴보고 우리 증시 방향성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 증시 나스닥의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미 증시 나스닥의 경우는 200주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증시는 240주선이 중요하다고 안내를 드렸었죠. 나스닥의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주는 200주선을 하회하면서 약간 아래꼬리를 단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서 간밤에 상승하면서 이제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죠? 200주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주선 자리가 이제 위협받는 자리가 1,800 정도가 되는데 현재는 11,000입니다. 그래서 1,800 자리로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좀 테스트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점차 좀 상승의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이전에 이제 120주선은 강하게 붕괴를 했죠. 강하게 붕괴하고 현재는 이제 200주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나스닥이 이제 반등의 기회를 찾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일단 염두를 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 증시를 보죠. 우리 증시는 240주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가 지금 240주선에서 좀 멀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남아 있죠. 내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40주선을 합의했지만 제가 일반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에 일목균형표의 평평한 자리가 위쪽으로 봤을 때는 저항이 되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지지가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바로 주봉에서 봤을 때의 평평한 일목균형표의 구름점 하단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지금 얼마냐면은 2,352포인트거든요. 그럼 오늘 저가가 현재 2,366.
기껏해야 아래로 가도 14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거고,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60월선을 강하게 하회를 했지만 그 아래 이제 매물대가 또 지지를 하고 있죠.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과 더불어서, 그리고 제가 피보나치로도 안내를 드렸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희망적인 부분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피보나치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피보나치에서 보게 되면 여기 바로 피보나치에 걸리는 최저점이 이제 61.8%짜리가 거의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폭은 적고 거기서 지지받고 상승 기술적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외부적인 이런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악재를 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현재의 장세는 그렇습니다. 현금화를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한들 지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장세에서는 기회를 찾아야 되고 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포지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과 모레까지 시장 상황을 또 보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상승의 기회를 노려보는 그런 찬스를 보든 그런 장을 기대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장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자 미국 시장이 2% 넘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좀 커플링 오늘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디커플링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재도 좀 저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의 노래, 기회에 이 장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긍정과 상승의 전망을 보고 좀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투자 전략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죠. 저희 방송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새로 시작한 코너,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죠. 이 전화번호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5351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입장을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외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이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오늘장 급등의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이죠. 탑5 시간입니다. 오늘의 5위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5위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5위 알로이스입니다. 네, 알로이스 오늘자 상승을 좀 크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기업이죠? 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아, 그렇군요. 애플 TV 아시잖아요. 네. 애플 TV를 이제 대형 스크린으로 볼 수 있거든요. TV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그 셋톱박스를 만들어요. 그 OTT 셋톱박스를 만드는데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좀 증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좀 매출이 증대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알로이스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정배열 차트는 아닙니다. 근데 알로이스를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은 네. 알로이스 같은 차트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많은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하락이 깊었는데, 알로이스를 대입해 보면서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힌트를 좀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넷플릭스가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OTT 시장이 조금 이젠 좀 하향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로이스 오늘 13% 넘게 급등을 했고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차트로 분석해 주시죠.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반등의 목표치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알로이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하방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쯤에서 매도해야 될지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도 많이 하락을 했을 텐데 근데 내가 매수했던 가격만큼 오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냥 하단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어디쯤에서 반등했을 때에 매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알로이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게 되면 대다수의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이 최근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런 형태를 보였을 겁니다. 박스에서 상단 그리고 박스 하단 이렇게 위아래로 부딪히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아래로 좀 더 빠졌죠. 이제 다운그레이드죠. 위쪽으로 하면 업그레이드인데 밑으로 이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어요. 레벨 다운이 된 상태에서 위로 저항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알로이스도 마찬가지로 위로 보면은 60, 120, 240 이렇게 차례차례 돼 있죠. 이게 정배열이 아니고 무슨 배열이죠? 역배열이. 예, 역배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역배열이거든요. 역배열 차트에서는 이런 저항대가 다 저항으로 작용을 하니까 앞서 보이는 61선은 가벼운 저항이 되겠지만 위로 보이는 120과 241선이 이제 강한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로이스를 비롯한 많은 종목들, 대다수 종목들이 이런 차트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도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알로이스는 이 부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저항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120과 그리고 일목균형별 구름편 상단. 더 위로 보면 241선 저항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로이스를 비롯하여서 많은 코스닥이 상장된, 물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된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형태를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는 종목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보유하시는 종목도 바로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을 하시기 좋습니다. 여기서 대응하지 않고 또 기다렸다가 그 위까지 바라본다는 것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매물대가 있는데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역배열로 되어 있는 이평선을 되돌려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기회 때는 잘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알로이스 비롯해서 이런 형태의 차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안내드리는 바로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다 매도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의 5위 종목 알로이스 살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가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을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4위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4위 영우 DSP입니다. 네. OLED 검사 장비 관련한 종목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또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었네요. 이 소식 속에서 오늘 10%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좀 더 상승을 하면서 1,865원 선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나 장 초반에 강세 흐름 보여줬던 영우 DSP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인가요? 중기적으로 좋습니다. 주기적으로요? 장기로는 모르겠고 중기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OLED 검사 장비잖아요. 네. DSP 이게 약간 디스플레이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OLED 검사 장비. 그래서 DS 이렇게 들어간 종목들이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근데 영어 DSP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뭘까요? 굉장히 호재 아닙니까? 뭔가 회사에 대한 자신감 있는 네. 거죠. 자기 주식을 회사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우리 회사 괜찮아. 네.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안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심을 가지세요. 우리 회사 네. 괜찮습니다. 우리도 이 종목 우리 회사가 좋다 생각하고 삽니다. 이런 의미죠. 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20억 정도 사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알로이스 차트와 비슷하죠.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 지수가 밀리면서 이제 윗골이 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급락한 종목이 상승을 할 때 먼저 부딪히는 게 21선이겠죠. 일반적으로 21선, 그 위에 61선 이렇게 있습니다. 정배열로 있다가 이제 역배열로 전환이 됐습니다. 역배열로 전환이 됐는데, 자, 영우 DSP는 OLED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관련주이긴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서비스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서비스 로봇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익히하는 로봇가 들어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로보티즈도 있고 한데요. 근데 영우 DSP도 서비스 로봇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향후 로봇 관련주를 할 때 영우 DSP를 꼭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적 저평가 종목입니다. 이제 바닥까지 하락을 했고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21선 처음으로 부딪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줬는데 알로이스와는 좀 다르죠. 알로이스는 60, 120, 240으로 역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세 개의 이평선이 함께 모여져 있죠. 그럼 여기는 얼마나 강력한 저항이 되겠습니까? 그렇네요. 3중 저항이죠. 제가 단일 저항, 그다음에 2중 저항, 더블 저항, 그다음에 3중 저항. 이거는 3중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이제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봉상에서 21선은 좀 약한 저항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 21선과 기준선을 다 터치했지만 더 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세 개의 저항이 밀집되어 있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 많이 하락해서 좀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방향성 궁금하거나 또는 종목에 대한 좀 진단, 구체적인 진단을 원하신다면 편안하게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1대1 상담 방법 그런 식으로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향성 진단 정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종목 정말 잘 안 간다 고민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방송 외에도 계속해서 파트너님의 이 방향성 진단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위 종목 살펴봤고요. 영우 DSP, 알로이스와 비슷한 차트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로봇 관련주이기도 했었네요. 실적이 좋은 저평가주로서 상승의 여력이 있다. 주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가격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3위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네, 미코바이오메드 하면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서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발생이 됐다. 항상 말씀하시던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27.82% 오늘 급등 흐름 굉장히 거셌고요.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던 미코바이오메드. 현재 고점 살짝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28.17%입니다. 상한가에서 1% 내외의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네, 7,370원 5월 달에서 18,450원의 고점에 이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앵커니가 지난주에 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네. 과연 국내 감염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생길 거라고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가 됐던 거죠. 그렇죠. 안 들을 수 없다. 해외 출국자들 많은데 국내 감염자가 생길 것이다.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진단 중에 있거든요. 감염자인지 아닌지. 네, 음성이 나오면 좋겠지만 양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더 오를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세 가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진단 키트. 먼저 진단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방은 백신,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단 키트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했죠. 독보적이다. 그렇죠. 물론 이제 녹십자 MS 또 진 매트릭스의 후보군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네, 이제 백신 관련 종목은 이제 제가 추천한 종목이니까 이따가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도 이따가 이제 종목 상담을 하는 부분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제가 안내를 드릴 텐데 이 미코바이오메드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차트의 흐름 보죠. 주봉을 봐야 되거든요.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단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단계를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 단계는 이 구름층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신고식을 거친다. 그래서 진입하는 단계에서의 구름층 하단에서는 저항 매도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깊은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매번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특히나 급등하는 종목의 속성은 이러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주봉의 위치를 지켜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딪힌 저항 자리에서 매도, 그다음에 눌림목에서 매수,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 이것이 기본적인 2단계까지 전략이죠. 그래서 3단계 전략은 뭐냐면 이 구름층 상단을 넘어섰죠. 넘어섰을 때는 그다음에 뭘 보냐면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주가가 향해 가는 가운데에서의 구름층이 저항인데 이제 구름층을 넘어섰잖아요. 그 저항을 넘어섰다 그러면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도 다 저항이죠. 왜냐하면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도 그 전에 주가가 형성됐을 때, 주가가 매매되었을 때의 매물의 자리라는 것이죠. 주가가 향해 가는 가운데서의 구름층 자리도 저항이지만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도 다 저항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참고하시고 그러면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저항대에 다 왔을까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코바이오메드가 이전에 구름층 갔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향해 가는 가운데서의 구름층이 저항이라고 안내를 드렸듯이 그때가 저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맞았죠. 그런데 주가 크게 눌리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보이지 않죠. 현재 주가가 향해 가는 가운데서의 왼편의 구름층 저항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왼편의 구름층 저항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저항과 더불어서 이 고점 추세 연결선까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저항대가 2만 원 부근이 됩니다. 2만 원 부근이 되고 또 추세 연결선 상단까지 보게 되면 여기 톡 튀어나온 이 자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톡 튀어나온 자리. 뾰족 저항. 맞습니다. 뾰족 네. 저항까지. 그래서 다음 단계는 그렇게 보는 거죠. 1단계 저항 안내드렸고 2단계 저항. 주가가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주봉에서 구름층 상단 2단계 저항. 3단계 저항은 바로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 그다음 4단계 저항은 이 추세 연결선과 뾰족 저항이 함께 있는 자리. 바로 여기가 이제 4단계 마지막 저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코바이오매드는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저항 자리를 주봉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그런 가능성이 더 높고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때에 제가 안내드리는 최종 매도 목표에서 잘 대응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미코바이오매드였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인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주인데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매도 라인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 정확한 가격을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K옥션입니다. 네, K옥션 기억납니다. 작년에 상장했던 종목이었었는데요. 회화와 도자기 등의 이 미술 경매 업체로서 우리나라 좀 굵직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의 소식이 있었군요. 이 소식 속에서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K옥션 27,600원의 고점에서 풀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부터 바로 급등세 보여주면서 고점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급상승한 이유가 무상증자 때문인가요? 일단 무상증자가 맞죠. 네. 무상증자가 맞는데 무상증자가 회사의 자본금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요. 영향을 주지 않죠. 네. 예, 회사의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냥 주주로서는 공짜로 주식을 받으면 좋죠. 그렇죠. 기분은 좋은데 내 주가가 일단 올랐어요. 올랐지만 그냥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만 받았으면 그런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수만 늘지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식을 받았으니까 반이 되는 가격은 거죠.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무상증자 효과로 최근에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거기에 좀 편승하지 않았을까?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약간 흐름처럼 이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왜 그 대신 그런가요? 참고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네. 무상증자로 해서 급등을 한 이후에 네.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안내를 드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럼 단기 저항대가 어딘지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자, K옥션이 늘 말씀드리는 구름층 상단까지 왔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내일 바로 주가가 고꾸라질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상한가를 오늘은 즐기지만 내일은 즐길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참고하십시오. 주가가 향해 가는 가운데에서의 구름층 상단과 또 평평한 구름층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평평한 구름층 저항이 27,900원대니까 내일 갭상승이 약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는 하세요. 저는 그렇게 그냥 예측을 하되 예단은 하지 말자. 참고는 하자. 일봉상에서 보면. 그럼 그다음 저항은 큰 저항은 바로 여기 있죠. 뾰족 튀어나온 저항. 이 뾰족 저항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왼편에 보이는 주가가 형성돼 주가가 매매되었을 때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 그리고 주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들, 바로 이런 자리가 이렇게 앞단으로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이제 선행스팬이죠. 선행스팬 자리에서 이런 뾰족의 저항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와우,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네요.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의 저항대가 내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차트의 흐름에서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종목은 뭘로 본다고 그랬죠? 제가 피보나치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피보나치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저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의 피보나치. 그럼 피보나치는 되돌림 반등의 한계를 고점에서 봤을 때 61.8%, 그다음에 위는 52, 그다음에 382, 그다음에 23.6 이렇게 안내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피보나치로 상황을 봤을 때에 고점에서부터 618자리, 61.8% 자리가 거의 다가왔죠. 그게 이제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과 거의 일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618까지의 되돌림 반등, 50까지의 되돌림 반등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61.8%의 되돌림 반등 자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내일 갭상승 했을 때는 좀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K옥션에 대해서는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2위 살펴봤습니다. 대망의 1위 살펴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 현대사료입니다.
네, 현대사료 오늘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역시나 동물용 사료 제조업체로서 오늘 액면 분할 첫날에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29.94%까지 상승을 했고요. 35,150원. 액면 분할을 하면 상한가를 하게 되는 거군요. 저는 잘 모르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액면 분할이 그냥 상한가로 이어지는 그런 호재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말 그대로 이제 액면 분할이 있고 네. 액면 병합이 있거든요. 네. 액면 분할은 나누는 거죠.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사료 종목이 그동안 좀 오른 측면이 있는데 네. 거래가 정지되면서 상승에 참여를 못했죠. 그것을 일시에 반영하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사료는 이전에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에드바이오텍 언급을 하면서 네. 지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네. 지분과 관련된 어떤 거냐면 이 현대사료의 지분을 갖게 된 회사가 카나리오 바이오. 네. 이게 두얼물산이라는 회사입니다. 카나리오 바이오 이제 난소암 치료와 관련된 온코퀘스트 케미컬 이 회사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다 지분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근데 카나리오 바이오가 이 현대사료의 지분 인수를 했죠. 7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지금은 KOTC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현대사료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죠. 네. 카나리오 바이오의 우회 상장의 도구가 되는 그 주식이 바로 현대사료입니다. 그 사료 종목의 그 급등도 있지만 현대사료는 사료 종목 중에서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현재 시가총액은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실적 대비론 그 고평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사료 종목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현대사료는 그런 사료의 혜택을 로 봤을 때는 전 100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70%는 옛 두얼물산인 카나리오 바이오의 지분 인수가 들어가서 더불어서 우회 상장을 꾀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카나리오 바이오, 온코퀘스트, 그리고 에드바이오텍, 디아크,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이 다 지분과 얽혀 있는 종목이다. 하나 더 보자면 메디콕스까지 제가 지금 자세하게 안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바로 이런 종목들이 서로 지분 관계로 얽혀 있고 그리고 그 핵심은 이제 온코퀘스트를 향하고 있다. 난소암 치료제 인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대사료는 오늘 상한가지만 그러나 내일 갭상승했을 때 역시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카나리오 바이오의 우회 상장이 되어지는 도구가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기대를 하시고 기대감이 있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고 실질적으로 우회 상장의 결과가 됐을 때는 재료 노출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 현대사료까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5위 종목, 탑 5위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첫 코너죠.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로도 상담을 받고 있고요. 문자로도 상담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번호는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시장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종목에 대한 고민 어떤 걸까요? 예, 푸른 기술이라고 네. 네, 종목을 샀는데 사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그냥 빠져버리네요. 푸른 기술을 사셨다고 해서 하셨네요. 금융 자동화 기기 관련주였던 것 같은데요. 네, 푸른 기술 매수가가 어떻게 됩니까? 1650원이에요. 네. 비중은 100%입니다. 아, 한 종목 가지고 계시군요. 오히려 한 종목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파트너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푸른기술 1650원 고점에서 사셔서 마음고생이 좀 있으시겠네요. 네네.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중 100%이긴 한데 조금 더 매수하실 여력은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그럼 일정 부분 손해라도 매도하실 마음은 있으신가요? 아니, 이게 비중이 100%인데 이게 너무 큰 단위라서 뭐 손절하기도 좀 답답해서. 일단은 네. 기술적으로 제가 좀 봐드릴게요. 네. 자, 푸른 기술은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화폐죠. 그렇죠? 금융 자동화가 이제 바로 디지털 화폐와 연결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신기술 협동 로봇, 의료 로봇 시장에 진출한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만 원대에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된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알로이스도 안내를 드렸고 영호 DSP도 안내를 드렸는데 대부분이 이런 차트라는 거예요.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반등은 대부분이 이런 자리까지 반등한다는 거예요. 뭘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종목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바로 이런 자리까지 상승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고 가느냐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많죠. 매물대가 많아요. 매물대가 많은 자리가 이제 9,500원부터 1,50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650원 매수가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 매도 포인트로 지금 안내드린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해라도 매도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체크를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이 향해 가는 게 10,000원대부터 1,300원까지는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거기서 주가가 다시 또 여기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매물대가 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수익을 실현하느냐? 여기서는 일단은 작전상 후퇴죠. 10,000원부터 1,300원 사이 오게 되면 일단 정리를 하고 작전상 후퇴한 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매수해서 다시금 그 자리를 살짝 돌파했을 때 매도하게 되면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다. 안내를 드리고요. 1,650원까지 단기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매물대도 많고 그리고 고점 추세를 연결했을 때 가리키는 자리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자리가 10,000원부터 1,300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여기서는 좀 매도를 권유를 드리고 주가 눌렀을 때 매수해서 복수를 하십시오. 복수를 하십시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실적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푸른 기술은 그렇게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디지털 화폐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 의료 로봇 시장에 진출했다는 그 기대감이니까 실적도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푸른 기술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금융 자동화 기기 관련주와 또한 협동 로봇 관련주로도 두 가지 호재성이 있는데요. 혹시나 좀 시장이 하락하면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푸른 기술, 단기적으로는 10,000원에서 1,300원에서 매도를 좀 권유해 주셨습니다. 1,650원의 매수가였는데요.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034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파미셀에 대한 종목 고민이고요. 매수가 15,000원, 비중 20%라고 합니다. 파미셀 하면 최근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서도 좀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요. 1,500원, 현재로서는 1,000원 빠진 14,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15,000원이 매수가였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파미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이 오늘 순간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가 6%에서 8%까지 올랐었죠. 급등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원숭이 두창 치료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파미셀은 이전에 코로나 치료제로서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실제 매출의 증대가 있었을까요? 그 매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료제로 활용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것이죠.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파미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에 어제 이 파미셀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면 제가 어떻게 안내했을까요? 이 매물대를 보면서 이 매물대 와 21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매도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드렸겠죠. 제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내를 드리잖아요. 매물대에 오기 전에 매도를 하세요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십시오. 갭상승하면서 그 매물대에 부딪혀서 밀리는 거죠. 그럼 1차로 이 매물대 하단에서는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그다음부터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흔적을 봐야 됩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거래량이잖아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1,600만 주가 발생했던 5월 23일자. 5월 23일자에 발생했던 1,6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당 쪼개면은 시간당 200만 주죠. 8시간 나누면 그럼 시간당 200만 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 주가가 상승하려면 국내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HK 이노엔, 파미셀, 그다음에 녹십자 MS, 그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혈장 치료제 관련된 시노펙스 관련 정보들도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눌림목에서 매도를 못 하셨을 거예요. 15,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전고점 라인에서 16,000원 라인이라는 게 보이죠? 그럼 16,000원 라인에서 매도하시면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다. 시간당 200만 주의 거래량, 30분간 100만 주의 거래량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미셀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또 매도 라인은 16,000원 라인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고민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고민 무엇일까요? 제형 솔루텍이요. 제형 솔루텍이요. 네네. 네, 제형 솔루텍 혹시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1,300원에 10%입니다. 네, 1,300원 10% 제형 솔루텍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저는 좀 생소한 종목이라서 디테일한 이야기는 잘 못 드리겠는데 파트너님 이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올해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코스닥 지수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알로이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흐름을 보이겠다는 것이죠. 지금 제형 솔루텍을 보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정도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 자리네요. 6개월 정도면 바로 이 자리. 그럼 이 자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안내드리는 매도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자, 시청자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은 제가 항상 이제 매도 자리로 안내를 드립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층 여기가 매도 자리죠. 이제 앵커님도 이제 많이 숙지가 되셨죠. 그렇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매도할 자리와 매수할 자리 그것은 이제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제 방송을 자주 보시고 또 가급적이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트를 보는 법을 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럼 매도할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그 우를 범하신 겁니다. 여기가 매도할 자리입니다. 이렇게 구름층 있는 자리는 매도할 자리예요. 근데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비중이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1,300원까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만만치 않죠.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긴 시간이 걸릴 텐데 제형 솔루텍은 흑자 전환이 됐다는 게 1분기에 영업이익이 22억입니다. 22억이고 작년까지는 적자였어요. 1분기 22억인데 시가총액이 579억밖에 안 되니까 좀 저평가 측면이 있고요.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회사죠.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상승을 할 때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런 자리까지 상승을 하겠죠. 제가 늘 밝혀드리는 구름층 평평한 자리. 이 평평한 자리는 매물대 자리입니다. 매물대 자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1차 매도 대응이 좋습니다. 여기서 매도 대응이 좋은데 이제 1,300원이라는 가격대가 부담되어서 여기서 매도를 잘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지금 단계 700원대에서는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셔야겠죠. 1,300원대 그리고 700원대 2,000원 평균은 1,000원이 됩니다. 1,000원. 평균 단가를 가급적이면 1,000원 아래로 낮추시는 노력을 하시고 주가가 상승할 때 1,000원대 자릿수가 바뀌는 1,000원대까지 상승하기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스윙적으로 봤을 때 매도 목표가는 한 95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릴 테니까 최대한 평단을 좀 낮추십시오. 그래서 950원에서는 좀 탈출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주가가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950원에서 탈출 전략을 세워드리니까 가급적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상담은 제형솔루텍이었습니다. 950원까지 매도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좀 평단가를 낮춰주시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추가 매수하셔서 좋은 투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 문자 상담입니다. 문자 상담. 종목에 대한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이고요. 문자 1056님께서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26,8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문자인가요? 네, 문자입니다. 문자군요. 예. 퓨런티어 이 종목은요.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이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이제 기대치가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에서 이제 대기업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퓨런티어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주식 수가 79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790만 주를 한다 그러면 우리 기대하는 바가 또 있을 수 있죠. 뭐냐면 무상증자, 혹시 무상증자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기대치가 있고 바닥에서부터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을 한 다음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에 장대 양봉을 의 저가를 훼손하지 않고 또 장대 양봉의 고점에서부터 3분의 1 지점까지 살짝 하락을 했다가 그 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럼 퓨런티어는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장을 할 때 39,000원까지 상승을 했죠. 그럼 퓨런티어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종목 이제 피보나치 기법을 대응을 해서 되돌림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피보나치로 대응을 해보면 자, 이전에 상승을 했을 때 정확하게 어디서 걸리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있죠.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피보나치 기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신규 상장 종목에 있어서는 피보나치 기법이 유용한데 이전에 되돌림 반등이 나왔던 61.8% 그리고 50%짜리 바로 50% 근처에 왔을 때 윗골에 달고 한번 밀렸죠. 그 다음에 이제 236짜리 고점에서 또 23.6% 하락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고점에서 윗골에 달고 밀린 겁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지점까지 봐야 될까요? 이제는 다음 구간은 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이 될까요? 추세를 연결하면 됩니다. 추세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고점이 발생했던 자리 이렇게 추세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퓨런티어는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해서 대형 기업에서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 상당성까지 대응해 볼 수 있다는 거. 왜 이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뭐냐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피보나치의 23.6 되돌림 반등의 고점에 연결된 그 고점 자리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밀렸다. 그럼 저항대에서 부딪히고 밀렸는데 이제 숨고르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고점을 향해 갈 때 3단 추세 연결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대략 32,000원 이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매도 자리는 직접 추세 연결로 상단으로 연결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속적인 흐름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박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상담 퓨런티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내비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상담이 진행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의 기회가 있는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네, 히든 종목. 오늘의 힌트 들어보기 전에 지난주 딱 수요일에 공략주였습니다. HK 이노엔이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다. 수익률 7%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자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상승을 하면서 HK 이노엔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또 이에 따른 추가 전략 있으십니까? 네, HK노인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온 게 이제 원숭이 두창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좋은 측면이고 안 좋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좀 불편하죠. 코로나도 불편했고 원숭이 두창도 불편하죠. 네. 불편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있습니까? 이제 수익의 기회를 엿본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찾아야 되죠. HK노인은 천연두 백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원숭이 두창에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이제 밝혀지면서 유일한 백신 관련주로 해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앵커님과 계속 얘기 나눌 때 네. 원숭이 두창 국내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면 이미 우리가 눈치를 챘어야 되죠. 그럼요. 리코바이오메드 진단, 그다음에 백신 관련주 HK 이노엔. 그럼 이걸로 상승이 끝났느냐? 상승이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상승이 나온 자리가 121선 자리까지 나왔거든요. 121선 자리. 근데 121선 저항이 그렇게 강한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52,300원 돌파를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돌파를 했죠.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제 안착입니다. 세 번째는 안착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다음 저항이 어디가 보이냐면 이제 기준선 저항이 보이죠. 기준선 저항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선 저항은요. 놀랍게도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에서의 전환선 자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저항 라인이 여기가 될 텐데 이전에 주봉에서 봤을 때는 기준선도 넘어섰다가 밀렸죠. 그러면 주봉에서 보이는 전환선, 일봉에서 보이는 기준선도 가벼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매도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눌렸다가 또다시 갈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은 뭐냐면 감염이 이제 양성으로 확정이 됐을 때 그때는 또다시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1차 매도 했다면 좋은 것이고 눌렸을 때는 이제 매수해서 다시 감염 확진, 양성 판정이 됐을 때 급등 나올 때 그때 또다시 매도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 매도 대응 자리는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HK 이노엔에 대한 추가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자 수익을 낼 수 있는 히든 종목 힌트 알려주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많이 부각되는 게 앞으로 이제 중장기 성격으로 봤을 때 네. 우리 증시를 주도할 섹터를 주로 2차 전지로 많이 보죠. 네, 요즘 2차 전지 많이 이제 보죠. 전기차 관련해서. 네, 근데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리사이클이거든요. 리사이클이요. 네.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폐배터리. 관련주. 네, 맞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 이 종목을 제가 가져왔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끼 불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끼가 과거에 끼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눌렸을 때 재차 상승하는데 그냥 상승 정도 아니라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끼부림이 있는 그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가장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핫한 이슈인 이 폐배터리 관련주와 관련된 끼가 있는 종목 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MPC네요. 네. MPC입니다. MPC 많이들 들어봤고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계속해서 좀 끼가 있다. 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딱 세 네. 종목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PC 네. 그리고 영화테크, 영화테크, 네.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이렇게 세 파워로직스, 종목을 기억하시면 네. 되는데 그중에서 이 종목이 끼가 좀 좋았어요. 한번 과거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네. 작년 12월 달에도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눌림목 후에 4월 달에 또 급등이 나왔죠. 지금 또 눌림목입니다. 근데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가 지수가 아래로 하향하는 흐름이었다면 이 종목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네. 그럼 또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MPC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 몇 개가 더 있지만 MPC는 실적을 겸비하면서 실질적인 폐배터리 수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가져왔고 현재 이제 10,000원, 1,100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0원 정도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는 좋겠다 안내를 드리고요. 그럼 11,000원 부근에 보게 되면 평평한 또 매도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름층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매도 대응하셔야겠죠. 저는 목표가를 11,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11,000원을 터치하고 밀릴 수 있으니까 매도 대응은 아마 1,900원이나 1,950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폐배터리 관련주의 3대장이죠. 그중에서 가장 끼가 있는 종목인 MPC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딱 매수가 자리네요. 오늘 딱 매수를 하셔서 지켜보자고요. 손절가는 9,400원, 목표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 살펴봤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인 코너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죠. 내일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